민주당 일각에서는 친 이재명계 중심으로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 소환에 응할 수 없다. 28일은 광주 가야 된다. 최고위 가야 된다. 라고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안 간다. 검찰 출석 안 한다. 라고 불응을 내세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28일 10시까지 나오세요 했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절차가? 원칙적으로요. 28일 날 소환은 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제 민생 투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그러면 28일 아닌 날짜로 잡자고 검찰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28일 소환은 불응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조율할 의사도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랄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성남 FC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게 되면 대장동, 유래, 백현동, 쌍방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다 가서 소환 또 응해야 돼요. 이 사법 리스크 혐의가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건당 이게 한 번 조사하고 끝낼 사건은 아니에요. 그럼 계속 두세 번 조사를 받아야 하면 지금 6건이면 3번 따지면 18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고 당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갈 때마다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엄청난 본인의 정치적인 게 치명적이다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이유죠.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조사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게 될 것이고, 부인을 했는데 자기 진술에 반하는 명백한 증거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배치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환 불응했다가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수사기록과 검찰이 낸 증거를 전부 다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속 불렀는데 계속 안 해. 안 가요. 불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지난번 우리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서면 조사를 끝냈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을 한 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장동, 백현동, 유래, 성남 FC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서면 조사를 끝낼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체포영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여기 어떤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있냐면. 그러면 이제 국회에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겠군요. 체포동의안. 그런데 제가 아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남 FC 할 때 체포영장 또 신청해갖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되고, 대장동 할 때 그렇고, 유래할 때 그렇고, 그럼 한 6번을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또 가결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이랄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성남 FC 한 건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걸 몰아서 한 건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건지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이제 검찰이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좀 누적되고 나서 영장구면으로 갈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과 시기를 조율한 다음에 뭐 내년 초쯤에 검찰에 전격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뭐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열려 있으니까요. 일단은 현재는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자, 김의겸 의원은 홍준표 시장을 끌고 들어옵니다. 홍준표부터 조사하고 처벌하라라는 김의겸 의원 주장 들어보시죠.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이 대표가 10원 한 장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게 있습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당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단체장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까? 10원 한 장이라도 이재명 시장에게 들어갔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습니까?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멈춰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부터 처벌하고 조사하라라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홍준표 시장입니다.
자기 살려고 터무니없이 낙 끌고 들어가면 이번엔 안 넘어간다. 스스로 방어한 데만 치중하라. 애들 시켜서 엉뚱한 짓 마시고. 애들이 누굴까요? 난 금액 적고 대가성 없는 지원금.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허위 폭로 계속하면 감옥 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애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의겸 대변인과 뭐 박선중 대변인과 또 그 이하의 여러 가지 예. 친위 뭐 의원들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그래도 그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는데 김의겸 의원 애들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어른 아닙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났고 예.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작태를 하는 대변인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낮춰 부르기 위해서 이제 애들 시켜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의 이제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중심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실제로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을 안 받았어도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성립 가능한 범죄거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롯데 면세점 사업권을 롯데 측에 주는 대가로 돈을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10원 한 장 챙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성립하는 거죠.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사실. 모를 리 없는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를 이재명 대표는 10원 한 장 받은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10원 한 장 안 받았어도 법리적으로 유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제3자 뇌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